네, 이런 구조개혁 꼭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이런 구조개혁 방안을 놓고 쏟아지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지방대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정부가 대학 몸집 줄이기에 칼을 빼든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대의 고른 발전을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지방대를 고려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2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평가를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정원 감축은 지방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신경 쓰기 시작하면 정성이든 정량이든 지방대학은 게임이 안 됩니다. 같은 비율로 줄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지방대에서는 꾸준하게. 특히 지금처럼 지방대가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견주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될 정성평가 방식 또한 추후 객관성 논란 등에 휩싸일 여지가 있어 지방대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학 평가 방식이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상 그것에 있어 지방대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정성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후에 객관성에 있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대학이 감축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고통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현재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별로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지날 때는 지방대학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대한 어떤 특성화 또는 유인책이 있지 않다면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개혁이라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번 조치가 지방대 죽이기라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